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네, 소방설비기사 전기 2023년도 2회차 필기시험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신유형 문제와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출제 경향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제1과목 소방 원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형의 문제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지붕의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지붕 틀이 아니라 지붕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상해요.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주요 구조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로서 바보진의 주기, 바닥, 고, 지붕, 틀, 내력, 벽, 주계단, 기둥 이 6가지는 반드시 건축물의 주요 구조로서 내화 구조로 해야 됩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나요? 지붕이 나왔죠? 자,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플러스 지붕까지 모두 내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준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요.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2020년 8월 달부터요. 이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이때 이 선지 중에 있었던 샌드위치 패널이 보이는데요. 이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반드시 내화 구조 인정을 받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답을요. 쉽게 2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나머지 선지들 볼게요. 철근 콘크리트조, 철제로 보강된 벽돌조, 철제로 보강된 유리블록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지붕의 구조로 적합한 게 어디 나와 있나요?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가서 보시면 이 주요 구조부에 대한 어떤 이 구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지붕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가나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철제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가 되겠습니다. 또 철제로 보강된 나와 있죠. 철제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임 유리로 된 것. 이것으로 하게 되면 모두 지붕, 내화 구조인 지붕에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건축법 제50조에 따라서 주요 구조부와 지붕 둘 다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앞으로 가서요. 우리 샌드위치 패널이 도대체 뭘까요? 어디선가 많이 하죠. 양쪽이 강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부에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단열재, 양쪽이 강판으로 이루어진 복합 패널을 우리가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기출 변형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출 변형 문제 2번은요. 혼합가스에 있어서 폭발 하한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죠. 프로판가스, 또 무슨 가스에서 총 3가지 종류의 가스가 나왔었고요. 그때에 대한 요 볼륨 퍼센테이지라든지 그때의 폭발 하한계가 항상 똑같은 값으로 나왔습니다.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다가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수치가. A가스, B가스. 요 가스가 2개의 종류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60%, 40%. 이렇게 60 볼륨 퍼센테이지, 40 볼륨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때 폭발 하한계를 물어보면서 단 A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4.5 볼륨 퍼센테이지, B가스에 대한 폭발 하한계는 4.12 볼륨 퍼센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르 샤틀리의 법칙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폭발 하한계, 즉 혼합가스에 대한 폭발 하한계 분의
요 가연성 가스에 대한 퍼센테이지, 볼륨 퍼센테이지를 합친 거, 그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60%, 40% 합치니까 100%죠? 전체 100이니까 여기다 100 써주시고, 이것은 자, 총 2개의 가스니까 분수를 2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위에는요, 최적 퍼센테이지가 올 거예요. A 가스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60이 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하한계가 올 겁니다. A 가스에 대한 하한계 4.5가 되겠고요. 자, B 가스 보도록 할게요. 이때 최적 비율이 지금 40%. 자, 그리고 분모에는 역시나 폭발 하한계가 오겠습니다. 4.12가 오면 되겠네요.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미지수 L 하나에 식 하나니까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L 값을 구하게 되면 4.34. 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기출변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방화벽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언뜻 봤을 때는 이것은 예전에 많이 봤던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선지 중에서 조금 낯설게 고친 문제가 있어서, 고친 선지가 있어서 그래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방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디가 틀렸죠? 방화구조가 아니라 내화구조입니다. 내화구조. 그래서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그래서 1번은 땡 틀렸고요. 2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몇 cm? 0.5m, 즉 50cm 이상 튀어나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 보고 오도록 할게요. 요게 원래 요 건축물이고요. 여기에 요 외벽으로부터 얼만큼 튀어나오게 했어요? 그쵸, 0.5m 더 튀어나오도록 해서 요렇게 방화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앞에서 봤는데요. 얘를 단면을 탁 잘라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들이 다 벽이죠. 그러면 자, 요렇게 건물이 있었다라고 하면 중간에 턱 하고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놨으니까 왔다 갔다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뭘 만들어 놓을까요? 당연히 문을 만들어 놓겠죠. 이때 문은 무슨 문일까요? 바로 방화문이 되겠습니다. 그때 무슨 방화문이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4번 선지 먼저 한번 볼게요.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에는 60분 방화문 오케이 또는 30분 방화문 얘는 안 되죠. 60분 플러스 방화문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3m 이하로 할 것 땡 틀렸죠. 몇 메타? 2.5m 이하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출입문을. 너비나 높이나 둘 다 2.5m 이하라고 해서 이 부분도 수치값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딱 2번밖에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액화 석유가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LPG 가스인데요. 자, 이것도 기출 변형입니다. 과거에 출제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선지가 역시나 조금 이전과 출제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바뀌어져서 나와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액화 석유가스 LPG가 뭔가요? 뭐에 대한 약호죠? 그쵸, Liquefied Petroleum 가스가 되는 거죠. Liquefied 뭔가 액화시켰다라는 겁니다. Petroleum 바로 석유라는 것인데요. 석유 가스. 아, 그래서 결국 뭔가 느낌이 뭔가 석유란 얘기를 하니까 무거울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가 되겠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그런데 이 LPG를요, 액화시켰을 때에는 물보다는 또 가벼워요. 물보다는 가볍습니다. 자, 이때 이 LPG 가스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틀린 거. 자, 1번부터 가볼게요. LPG를 액화하면 물보다 가볍다. 맞습니다. 맨 아래 것도 한번 볼게요. LPG가 기화되면 공기보다
무겁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두 번째, LPG는 프로판이 주성분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LPG는 프로판 또는 부탄이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프로판이 주성분인 것은 보통 가정용으로 많이 쓰였고, 그리고 요 부탄이 주성분인 것은 요 자동차용으로 많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요 프로판이라고 하는 것과 부탄, 이게 정식 명칭은 프로페인, 부테인으로 바뀐 지가 꽤 됐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소방설비기사 필기에서 나오는 요 문제는요. 프로판, 부탄, 메탄, 에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불렀던 그 이름 명칭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명칭은요. 정식 명칭은 바뀌었지만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그 명칭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LPG는 특이취가 없어서,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납니다. 무색무취거든요. 그런데 부치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부치제를 사용하죠. 그래서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누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치제를 사용을 해서 가스가 누출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 선지들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또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 봤고요. 두 번째 거,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하고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LPG가 누출되었을 때 창문을 열어서 환기로 빼내는 건 불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 내용 봤고 네 번째 내용도 다 봤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LPG는 독성은 없으나 마취성이 있고요. 또 여섯 번째, LPG는 물에 녹지 않으나 휘발유 등의 유기용매에 용해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선지에 나왔던 천연곡물을 잘 녹인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소방 전기 일반 과목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변형 문제입니다. 자, 100V 800W이며 역률이 80%인 회로에 리액턴스를 구하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 값이 주어졌네요. 코사인 세타가 0.8이고 그때 리액턴스 X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전력에 관한 공식들을 쫙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전력에 있어서는요, 피상전력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으로 나뉘죠. 피상전력을 구하는 식은 VI이고, 이때 I제곱, 그쵸, 총 임피던스 값인 Z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단위는요, 볼트 암페어를 써줍니다. 유효전력은 우리가 실제로 소비한, 실제로 사용한 전력으로서 VI에다가 역률을 곱해서 구해주죠. 그리고 이때 I 제곱에다가 R에 대한 성분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으며 단위는요, 와트입니다. 자,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으며 I 제곱에다가 리액턴스 값을 곱해서 구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단위는 바입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에서 800W라고 주어졌습니다. 요 800W는 무엇입니까? 그쵸, 유효전력이죠. 따라서 문제 자체에서 우리는 유효전력이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문제에서 보니까 단위가 와트입니다. 그러면 유효전력이 주어졌구나 라는 거 한 가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리액턴스를 구하랍니다. 리액턴스 어디 있습니까? 무효전력에 있네요. 이 식을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답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모르냐? I를 모르네요. 전력값만 요 유효전력식을 이용을 해서 구해주신다면은 최종적으로 리액턴스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유효전력이 그럼 우리 이 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VI 코사인 세타. 왜? 유효전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 유효전력이 몇이었답니까? 800이었대요. V는요, 100V랍니다.
i는 우리가 구할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0.8이랍니다. 0.8.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i만 남기고 넘겨버리게 된다면 100 곱하기 0.8분의 800입니다.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 10A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i는 10A라고 구했으니까 x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요 식을 한번 또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vi sin 세타는 i제곱 x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리액턴스 x는 i제곱분의 vi sin 세타입니다. 대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때 sin 세타 모르잖아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영육값이 주어졌다는 건, 코사인 세타 값이 주어졌다는 건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요 식을 사용을 해서. 자, 그러면 사인 세타만 남기고 넘겨버리게 된다면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일 겁니다. 그러면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몇이다? 0.8이다. 0.8의 제곱 해보시면은 사인 세타는 0.6이 나옵니다. 이제 정말로 대입 다 할 수가 있겠죠. 자, i는요 10A, 10의 제곱분에 V는 100V, 100V 곱하기 i는 10A, 10 곱하기 사인 세타 0.6 해보시면은 6, 5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리액턴스 X는 6이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이렇게 전력에 관한 공식들을 쫙 한번 나열을 해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i구나.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유형 문제입니다. 자, 주파수가 60Hz, 각도는 6분의 파이일 때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시오. 처음 보는 문제죠. 자, 일단은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각속도라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속도 오메가다 라고 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시간당 얼만큼의 각도가 움직였는지, 그게 바로 각속도죠. 자, 원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에 관해서 이 원을 한 바퀴 쫙 돌 때 우리는 주기라고 할 겁니다. 그 주기를 t, 대문자 t라고 쓰도록 할게요. 한 바퀴 도는데 원의 주기는 몇 도입니까? 360도죠. 이때 360도를 넣어줄 건데 이 360도 그대로 넣지 않고 2파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속도는 t분의 2파이가 될 텐데 자, 이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입니다. 주기는 주파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죠. 주기는 주파수와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 t다 라고 하면은 f분의 1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f분의 1을 대입을 해보세요. 2파이 f가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는요,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랍니다.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t를 이쪽으로, 오메가를 이쪽으로. 그러면 t는 오메가분의 세타가 되겠네요. 자, 오메가는 무엇이라고 구했습니까? 우리가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구했습니다. 2파이 f분의 세타구나. 시간에 관해서 나타낸다면 2파이 f분의 세타구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2파이 곱하기 우리 주파수가 60이랍니다. 60 넣어주는 거예요. 60분의 세타는요 6분의 파이 넣었대요. 그러면 6분의 파이.
해서 얘 약분이 되면서 2 곱하기 60 곱하기 얘는 내려오겠죠. 6분의 1.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 720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신유형 문제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전압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오매 법칙을 이용을 해서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를 보니까 오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전압에 관한 개념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전압이다 라고 하면은 얼만큼의 전하를 움직일 때, 이동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전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압에 관한 개념은 이만큼의 전하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전압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압은 전하량이 몇이랍니까? 10이래요. 이 전하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20줄이었답니다. 20.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2가 나오네요. 따라서 그때 전압은 2V다.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시퀀스 제어 회로에서 자기유지 접점을 구하랍니다. 자, 요 회로를 보시면 푸시 버튼 스위치가 가장 먼저 보이네요. 요 푸시 버튼 스위치는 무엇입니까? 자동 복구 스위치입니다. 내가 푸시 버튼 스위치를 딱 눌렀다라고 할지라도 누르고 있을 때만 전류가 통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떼게 되면은 다시 원상복구되면서 푸시 버튼 눌렸던 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동 복구 스위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스위치를 내가 눌렀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흘러와서 MC가 여자가 되겠죠. 언제까지? 내가 누르고 있을 때까지. 따라서 내가 눌렀다가 떼었다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전류가 통하지 않지만 요 자기유지 접점에 의해서 항상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자기유지 접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자기유지 접점이다 라고 하면은 푸시 버튼 스위치와 병렬로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왜? 얘는 눌렀다 떼게 된다면 자동 복구됨으로써 더 이상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에 대한 자기유지 접점이 계속 붙어 있음으로써 여자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따라서 이때 자기유지 접점은 A구나, 1번이구나 하고 구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 과목은 마치도록 할 텐데 출제 경향을 보니까요. 4번은 실기 때 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하나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3번과 2번을 보시면은요. 정말 기본적인 기초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쉽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너무 기초적이기 때문에 처음 보신 분들은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1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는데 많이 여러 방향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 과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방관계법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우리는 요 셋을 합쳐서 소방관서장이다 라고 하죠. 요 소방관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면은 화재 안전조사는 언제 실시를 합니까? 일단은 화재 안전조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아니면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실시를 해줍니다. 1번 보니까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해준대요. 국가적 행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각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크다라고 여겨지죠. 따라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번 맞아요. 자, 2번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할 때 당연히 해주셔야겠죠. 자, 3번. 관계인이 실시하는 자체 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4번 보니까 저는 요 보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소방청장본부장 서장이 토의 본인들끼리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그냥 결정한 경우 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여기서도 요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경우로 알맞지 않은 것 자주 출제가 되긴 했지만 이러한 보기는 처음 출제가 되었다. 변형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정전기다라고 한다면 전하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한 곳에 정지해 있는 것을 우리는 정전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손을 딱 갖다 대었을 때 여기에 정지해 있던 전하들이 내 손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따갑게 느껴지는 게 바로 정전기죠. 자, 이때 요 정전기 제거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접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요 전하들이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접지에 의한 방법 맞아요.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온화시켜버리게 된다면 흘러가겠죠. 그리고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해줘도 정전기가 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조할 때 정전기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겨울철에 생각을 해주세요. 습할 때보다 건조할 때 더 정전기 발생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넘어가서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기술 자격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는 자, 1번 보니까 위험물 산업기사 아닙니다. 3번 보니까 소방설비 산업기사 아닙니다. 4번 소방설비기사 아닙니다. 우리는 상위 자격증을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소방에 있어서 상위 자격증, 소방시설 관리사와 소방기술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된 소방시설 관리사와 소방기술사.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4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신유형 문제입니다. 처음 출제된 문제예요. 자,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랍니다. 소방의 날입니다. 자, 현재까지 소방의 날이다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은 소방의 날은 언제인가요? 라고 밖에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소방의 날에 관한 문제는 소방의 날은 언제인가요? 11월 9일을 구하는 그 문제밖에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처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볼게요. 자,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의 날을 왜 정했냐?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 그 소방의 날은 언제냐? 11월 9일입니다. 1월 19일 아니라고 했죠? 11월 9일이다. 자, 세 번째,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청장과 시도지사가 정한다. 소방의 날에 관한 그런 규정, 필요한 사항은 자, 네 번째,
시도지사는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다. 시도지사가 이러한 권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은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소방청장이. 시도지사 아닙니다.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제7조에 나와 있어요. 소방기본법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소방의 날 행사를 만들었고 그때 날짜는 11월 9일이다. 자,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정한다 라고 아까 봤죠? 소방청장은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소방청장이.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자, 이 문제도 처음 출제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경보 설비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입니다. 경보 설비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요. 자,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 설비를 설치해 줍니다. 다시 경보 설비는 지정 수량 10배 이상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보 설비는 자탐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비상 경보 설비, 확성 장치 및 비상 방송 설비로 구분한다. 얘는 수월하게 맞구나 하고 넘길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신호 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한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자탐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요거 하나 추가적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 신호 장치를 갖춘 것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와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중에 자동 신호 장치를 갖추었다라고 한다면 자탐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봐준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뒤에서 볼 거예요. 자, 네 번째가 틀렸습니다.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 있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아니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입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있어서 자탐 설비를 설치해 줍니다. 자, 이 문제도 너무 지역적인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 있어서 연면적 500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제42조를 보시면 자,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자,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은 너무 지역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틀린 분들이 정말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정 수량 10배 이상일 때 그때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 설비를 설치해 줍니다. 자, 두 번째, 경보 설비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자탐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비상 경보 설비 또는 비상 방송 설비, 확성 장치. 얘네들이 경보 설비구나. 그리고 넘어가서 자동 신호 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한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자탐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어떠한 장치를 갖춘? 자동 신호 장치를 갖춘.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경보 설비에 보시면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캡처해서 넣어왔습니다. 잘 안 보이셔도 들어만 주세요. 자,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 있어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자탐 설비를 설치해줍니다.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 있어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자탐 설비를 설치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법은 마치도록 할 텐데, 자, 보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 변형 문제로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 보기만 보셔도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이 토의로 정했다. 당연히 아니구나 라고 수월하게 고를 수가 있었던 문제였어요. 변형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정전기 제거 방법이 아닌 것은, 얘는 오히려 소방전기 일반 과목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틀리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요, 기술 자격자. 행한 불량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 문제 나왔으면은 좀 상위 자격증에 있어서 소방 관련 자격증에 있어서 상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4번 문제도 신유형 문제로서 얘도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이 가능하고, 대신에 이때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는 틀리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너무 넓은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위험물 안전관리 시행 규칙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정수량 10배 이상일 때, 그리고 경보설비의 종류 한번 봐주시고, 자동 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 설비와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 있어서 경보설비 중에서 자탐 설비를 설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마지막,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 있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일단 우리 법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유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거 관연도만 보시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셨다면은 법규 높은 점수 맞으실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관연도만 풀어보는 게 아니라 법규에 있어서는 원문까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넓은 범위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니면 변형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관연도만 풀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원문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습관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우리 3과목 소방관계법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과목이죠. 소방전기구조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누정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사항, 절연된 1차 권선과 그리고 2차 권선 간의 절연 저항 값은 몇 메가옴입니까? 자, 얘는 우리 암기법에도 있었습니다. 조는 5메가옴. 자, 누전경보기입니다. 누전경보기와 얘는요, 유도등입니다. 조는요, 비상, 조명등. 누전경보기, 유도등, 비상, 조명등에 있어서는 어디를 측정을 하든지 간에 5메가옴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2번입니다. 누유조오. 자, 보도록 할게요.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변류기는 DC,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계로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5메가옴 이상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어느 부분을 측정을 하든지 간에 5메가옴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절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 간의 절연 저항, 절연된 1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 간의 절연 저항, 마지막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 간의 절연 저항. 어디든지 누전경보기는 5메가옴이구나.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요 2번이
처음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필기에서. 자, 얘는요, 우리 저번 회차 있잖아요. 2023년도 1회차 실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2회차 필기 그대로 출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상 한 개의 감지기 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는 다 신호식 감지기입니다. 1회차 실기 때는 우리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 필기에서 그대로 또 출제가 되었죠. 각각 다른 2개 이상 다 화재 신호. 2개 이상 많은 신호이죠. 다 신호식 감지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방수형은 무엇일까요? 방수 구조로 된 감지기입니다. 물에 견딜 수 있는 성질. 축적형이다 라고 하면은 연기가 한 번 발생했다라고 해서 화재가 발생했구나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연기를 계속 축적시켜보는 겁니다. 왜? 비화재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서 설치해주는 게 축적형 감지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날로그식 감지기다 라고 하면은요, 우리 화재다, 화재가 아니다 라고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일정 시간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는 온도라든지 아니면 연기 발생량이라든지 온도와 연기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계속 수신구에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연기와 온도를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화재다 아니다에 관한 여부는 수신부가 이제 판별을 하겠죠. 그게 바로 아날로그식 감지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제가 체크해드리는 거 위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신호식이란 한 개의 감지기 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신호, 다 신호죠. 방폭형이란 폭발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방수형이란 방수 구조로 만들어준 감지기. 넘어가서 재용형 그냥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축적형 볼 겁니다. 축적형이란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 시간 연속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감지기. 축적형이란 다시 말해서 비화재보 방지를 하기 위한 감지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식이란 무엇입니까? 온도, 연기량의 변화를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수신기에. 그러면 화재다, 아니다 라는 것은 수신기에서 판별을 하는 것이겠죠. 그게 아날로그식 감지기. 연동식, 무선식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비상방송 설비. 요것도 우리 실기에 있어서 2023년도 1회차 실기에 있어서는 음량 조절기에 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기에서. 그런데 이번 필기에서는 증폭기에 관해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자,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서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미약한 음성을 커다랗게 해주는 것은 증폭기였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확성기와 음량 조절기 바로 뒤에서 볼 것이고, 변류기는 우리 누전 경보기에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게 바로 변류기죠. 자, 확성기는 무엇입니까? 스피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해서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일명 스피커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우리 2023년도 1회차 실기 때 음량 조절기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음량 조절기란 가변 저항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가변 저항을 이용을 해서 전류를 변화시켜. 자, 저항을 지나게 되면은 전류값이 변하죠. 그러한 원리를 이용을 한 겁니다. 전류를 변화시켜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음량 조절기라고 합니다. 자, 증폭기란 증폭을 늘려서 커다란 음성 전류로 만들어주는 걸 증폭기라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요 1200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1층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랍니다. 이때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층을 고르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비상 콘센트 설비를 언제 설치를 해줍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 11층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지상 11층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11층 이상인 모든 층에 설치를 해줍니다. 지상 11층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지상 11층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11층 이상인 모든 층입니다. 11층 이상인 모든 층. 자, 두 번째는요. 바닥 면적의 합계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바닥 면적의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하 3층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모든 지하층에 설치를 해줍니다. 문제 보니까 지하 3층 바닥 면적 합계가 1200이랍니다. 지상 11층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랍니다. 그러면 어디에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그쵸? 지하 3층 이상일 때 모든 지하층에 설치를 해주시고 지상 11층 이상일 때 11층 이상인 층이기 때문에 11층 이상인 것은 지상 11층 하나밖에 없네요. 지상 11층에 일단 설치를 해주시고 지하 3층 이상이랍니다. 모든 지하층에 설치를 해주셔야겠죠. 따라서 모든 지하층과 지상 11층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어서 비상 콘센트 설비를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일 경우 11층 이상인 모든 층에 그러면 11층 이상인데 만약에 13층까지 있었습니다. 13층짜리 건물이네요. 어디에 설치를 해줍니까? 11층, 12층, 13층에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요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모든 지하층에 설치를 해줍니다. 지하 5층까지 있었답니다. 지하 5층까지 있었대요. 그러면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에다가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서 우리 지하 가중 터널 길이가 1000m, 500m 이상일 때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해 줍니다. 일단 전기 구조 과목에 있어서는 요거 두 개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상 11층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11층 이상인 층에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를 해주시고 지하 3층 이상인데 그때 바닥 면적 기준도 붙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모든 지하층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1층 또 층수가 똑같이 주어졌네요. 이때 1층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비상방송 설비의 경보가 발하여져야 되는 층을 고르시오. 자, 가장 먼저 우리 우선경보 방식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우선경보 방식의 기준 개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우선경보 방식을 사용을 해줍니까?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우선경보 방식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비상방송 설비와 자탐 설비 다 동일합니다. 11층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11층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비상방송 설비와 자탐 설비는 우선 경보 방식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기준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1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두 번째,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났을 때. 세 번째,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1층과 그리고 직상 4개의 층 그리고 모든 지하층에 경보가 울려야 됩니다. 자, 모든 지하층까지 붙습니다. 왜?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1층으로 피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1층, 직상 4개의 층, 그리고 모든 지하층에 경보가 발해져야 됩니다. 자,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해당 발화층과 그리고 그 직상 4개의 층에 우선 경보가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발화층과 그리고 이때는 직상층입니다. 그 직상층 마지막으로 기타 모든 지하층에 경보가 울리면 됩니다. 요거 세 가지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세요. 자, 비상방송 설비에 경보가 발하져야 되는 층 1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러면 1층과 직상 4개의 층과 모든 지하층 정답 4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4과목도 마치는데 한번 보자면 일단 개정된 내용들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거 출제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비상콘센트 설비 설치해야 되는 층 얘도 신유형 문제 거의 변형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보통 지상 11층 지상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으면 여기서 끝이었지 지하까지 붙여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보니까요. 우리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 다 신호식 감지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뒤에 보면은 증폭기가 무엇인지 실기때와 마찬가지로 기초 용어에 관해서 너가 알고 있어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기구조 과목 또한 여러분들이 크게 뭐 계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 위주로도 공부를 하지만 기본 개념들 있잖아요. 해당 용어에 관해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실기도 그 개념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분석은 마치고 나머지 풀 영상은 모아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